네, 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 사안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노란봉투법은 왜 생긴 겁니까? 네, 일단 먼저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왜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당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바로 노란봉투에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한 법안이군요. 이 노란봉투법 논란은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쌍용차 때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었는데요. 그때마다 진전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천노동자 파업 당시에 사측이 470억 원의 손배소를 진행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갈등의 핵심은 뭡니까? 네, 일단 노동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이 현행법에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그러니까 원청의 사용자와 근로자만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하청 근로자도 어떻게 보면 원청의 교섭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만큼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핵심이 없습니까? 네, 바로 이게 두 번째 논쟁의 핵심인데요. 이 개정안은 법원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개정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노동계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열악했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찬성을 외치고 있고요. 어제는 노동계가 서울 도심에 모여서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로 불리는 경영계는 반대를 하겠고요. 네, 경영계는 이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 대한 교섭 요구가 남발할 거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입장입니다. 이 과도한 교섭 요구가 결국 회사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또 손해배상 청구 제안에도 경영계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구조조정 등 경영적인 판단까지 간섭했다는 건데, 이런 이유로 파업을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법안은 국회 문턱을 통과를 했지만 또 여야는 여전히 논쟁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노란봉투법의 거부권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라면서 불법 파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파업 보장권이다, 합법된 파업 보장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의 투쟁도 당분간 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으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